디지털 시대의 심리를 법칙에 두뇌를 어떻게 활용해야 명품이 인정인가? 일터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잠시 생각해보라. 두뇌 활용이 필요한 일이라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거대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이따금 나는 강의 현장에서 이런 농담을 한다. 맨땅에 해당하려면 머리가 깨지지 않습니다. 맨땅에 해당하면 머리 거대한 정보 저장소의 두뇌를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회는 갖기가 어렵다. 작업 기획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단기 기획, 장기 기획 이런 거 작업 기획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기 기획과 장기 기획으로. 둘째는 작업 기획. 인생은 생각보다 길다. 딸의 인생은 깁니다. 어느새 여자가 될 것이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엄마가 될 것입니다. 우연히 채널을 올리다가 이 광고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래요, 내 인생도 정말 깁니다 하고 웃었던 기억이 있다. 날마다 분주하게 업무를 해결하다 보면은 점점 시야가 협소해진다. 미래는 그야말로 먼 이야기, 남의 이야기일 뿐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일도 벅찰 때가 많다.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해졌지만 글로벌 시대에 사람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간다. 이럴 때면 나는 몇 살까지 살 거라고 자문해봐라. 80세, 90세? 몇 살까지? 지나온 시간에 자긍심을 갖기보다는 아쉬울 때가 많고 현재에 만족하기보다는 불만스러울 때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관적인 느낌보다 판단을 하는 앞서는 사실은 앞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 길다는 것이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다. 반복 훈련으로 성공 유전자를 만들자. 반복 훈련으로 만들어보자. 10년의 법칙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남은 시간이 길다.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적응하라. 자신의 강점을 그래서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언제나 열정적으로 모든 상황에 맞서라. 10년의 정교한 열정이 당신을 자유로 이끈다. 했네요. 10년의 정교한 사소한 것은 없다. 저녁에 한 지방도시를 도착했다. 저녁 경연을 위해서 친구 P가 와정을 나왔다. 그는 나와 재수 시절에 만나고 서울법대를 나와서 일찍 자리를 잡은 변호사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강연장으로 이동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재수 시절 우리가 친하게 그리 근황을 전해주었다. 자연히 대화는 잘된 친구들보다 예상과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거의 기대주 누구의 이야기를 흘러갔다. 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등등.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도저히 당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나라는 억울한 심정이 들 때가 많다. 아침 일찍이 출근해서 별이 청청한 밤에 퇴근하는 일이 반복되고 남들이 쉬는 휴일에 회사에 나와서 일하게 되면 이따금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직장 초년생이라면 단순 반복일 일도 많고 위를 쳐다보면 언제 저저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밀어닥칠 때가 많다. 그러나 이때 내리는 선택이 전문인으로서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나의 가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언제까지 눈앞에 돈을 쫓아서 이것저것 옮겨다닐 것인가? 세상을 아는 것만큼 보인다. 모르면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다. 내가 뒤늦게 알게 된 직업인으로서의 자신을 세상에 우뚝 세우는 방법을 당신이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바란다. 명품 인생으로 세상에 우뚝 서라. 크게 물려받은 물질적 유산 없이 이 세상에 생활 기반을 닦고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미래를 물려주는 일은 여전히 힘들다. 시야를 좁혀서 보면은 유독 지금만 그런 것 같지만은 예전에도 세상 속에서는 늘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전통적인 의미의 자본가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지적 자본을 가진 존재로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게다가 지적 자본의 중요성은 날로 커질 것이다. 지적 자본. 원숙하고 젊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입사 후에 10년을 통과하는 사람이라면 다시금 호기심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호기심의 대상은 세상의 일과 사물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호기심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호기심은 자신이 적어놓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층 높여줄 것이다. 젊게 살려면 우선 정신적인 젊음을 유지해야 한다. 정신적인 젊음, 호기심은 이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건강은 투자이다. 건강을 유지하는 일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다. 얼마나 중요하게 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이며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달려있다. 자리가 더 올라갈수록 직장에 오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분주해야 된다.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도 늘어나고 증가한다. 이럴 때 가장 큰 문제가 건강의 문제. 자기 경영은 엔진이다. 정성을 기울이지 않고 귀한 것을 얻을 수는 없다. 사회생활을 늘어갈수록 불안감과 초조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다. 나는 그때마다 불안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심적 상태를 벗어나서 씩씩하게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라는 그 해답을 자기 경영에서 찾고 있다. 자기 경영은 자신이 가진 자원을 목적지향으로 사용하는 활동이다.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 자문하고 자답하는 것이다. 나는 아주 사소한 습관이 있다. 자신만의 독특한 주력 상품에 소유해라. 입사 후에 10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자신의 주력 상품으로 무엇인가? 자신의 주력 상품. 저기해라, 주력해라. 있네요. 사람들은 기술 발달 덕택에 시간을 선물 받았으면서도 더 많은 욕심을 내는 모양이다. 기다림의 찬성이라는 단어는 진부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1차 함수 그래프에서 모든 일이 시작하자마자 상승 직선을 그리지 못하면 저하심을 내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효율성으로 따지면 투여되는 노력과 시간이 고스란히 산출되는 모델은 분명 이상적이다. 그러나 대부분 일들이 시작 단계에서는 완만한 속도로 느리게 이루어진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시기가 온다. 그 성장세와 파급 효과는 상승 이상으로 엄청난 경우가 많다. 상승 이상으로 누른다. 문제는 초반의 기다림이다. 전체를 보는 희망과 인내로 기다림의 시간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 쉽게 실증을 내거나 포기하지 말고 기다림의 미덕을 가져야 하겠다. 인생 자체가 2차 함수의 곡선을 닮았기 때문이다. 김현철. 인생은 2차 함수라고 했네요. 인생은 2차 함수다 라고 했어. 자, 10년 법칙이란 그러면 뭐냐? 10년 법칙. 짧지 않은 시간과 적지 않은 노력, 쉽지 않은 준비, 10년의 법칙을 생각해 보자. 물질 그 이상을 추구하라.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혹은 저는 그저 소시민입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래서 큰 꿈을 꾸어라 이 말이죠. 10년의 법칙. 그래서 10년의 법칙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진실은 복잡하지 않다. 여러분 모두 직업인의 성공을 꿰뚫는 명쾌한 기본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성공함으로써 명품 인생의 한 걸음 다가서기를 원한다. 그 전부를 걸어라. 전부를 두뇌 연구가 리처드 레스탕은 삶을 순차적으로 바라보라고 한다.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은 다음에 거기에 노력을 집중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력을 집중하지 않는 한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순서적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굳이 그 순서로 말이 한다면 우선 열심히 해야만 잘하는 분야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열심히 해야 그것이 보인다. 찾아진다. 그 말이네요.